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93쪽 현대시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3번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감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보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 현대시를 감상하면 된다.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작품 보기 전에 보기 먼저 읽어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자, 이런 태도가 나올 거다. 공통적으로. 주제와 연관되겠다. 그죠?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나비의 모습. 자, 자연물이 둘 다 나온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나비.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이 나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나비가 뭐 때문에 힘드냐? 이 현대 문명 때문에 희생이 된다 했으니까 대비되는 소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극적 처지를 보여주면서도 그 힘에 맞서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의지적 태도가 나온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 현대시에서 어려움, 부정적인 현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을 하는지, 포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걸 극복해내는 의지를 보여주는지, 이거를 항상 체크하라고 했는데, 이 보기 안에서 이미 말해줬습니다. 의지적 태도가 나올 거라고. 한편 나는 작지만 강인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민들레를 통해, 자, 나의 자연물은 민들레입니다. 이 민들레도 작지만 강인한 모습이고 환경적 제약과 언젠가 소멸될 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생을 살아가는, 여기도 의지적 태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둘 다 좀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지? 의인화된 자연물이 나올 거고 이 나비와 민들레가 둘 다 연약하지만 뭔가 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비되는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는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입니다. 우리가 나비가 방금 그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연약하지만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자연물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이제 감상을 하는 겁니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 자, 앞에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들을 보면 이 시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활주로, 현기증이 나는.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오늘의 주인공이잖아. 그냥 나비도 아니고 흰 나비예요. 그래서 아까 연약한 존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의지라고 했잖아. 그걸 부각하기 위한 이 색깔로 보여주는 게 흰색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이 말들도 너무 무섭잖아. 그지? 아까 막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서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이것들이 아까 우리 제목에서 이 나비와 대비되는 이 광장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비는 현기증도 나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막 피 묻은 것들을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 지쳐있지만 그 지쳐있는 것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허망한 광장. 그냥 광장이 아니고 허망한 광장이잖아. 그럼 역시나 아까 우리 이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연약한 나비와 대비되는 이 광장의 모습들은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허망한 상황이다. 어린 나비의 안막을 눈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자, 이거는 나비의 이 시선을 가로막는 것.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봐봐, 여기에 밀려잖아. 그러면 지금 쌤이 세모로 표시한 것들이 전부 광장의 특징들일 건데
좀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아? 삭막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나비가 버텨내기에는 너무 강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 직후에 발표된 작품이라 그런 전쟁의 상흔들을 보여주는 이 구절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바닥거린다. 자, 이 나비가 얼마나 진짜 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치여가지고 날개가 이즈러져 바닥바닥바닥바닥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냐? 쌤이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 위주로 쓰겠습니다.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이즈러진 날개라는 거는 그 희생당한 나비의 그 연약한 나비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현대 문명들로 인해서 세모로 표시한 현대 문명들로 인해서 이 나비는 희생된 비극적인 처지다. 자, 다음 연에 보면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 자, 이제는 이 앞에 수식하는 말들이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잖아.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막 확신은 없어. 확신은 없지만 기다리고 있나? 기다리고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푸르른 활주로에, 아까는 활주로 현기증 나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푸르른 활주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연에서 나오는 이 꿈꾸는 모습들이지. 좀 이상적이고 평화롭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지금은 이 현재 상황은 뭔가 아무것도 없게 느껴진다는 거야. 신도 기적도 이미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흰 나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이렇게 나왔어.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혼자의 힘으로라도 이 말이야. 스스로 자기 힘으로 대결하여 본다. 이게 극복의지.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설명 그대로 너무 힘들지만 이 연약한 나비가 버텨내기에는 너무 힘든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이 나비는 비극적 처지, 희생당한 처지를 보여주면서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의 이 순수성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대결하는 모습, 요렇게 끝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아시는 민들레꽃. 요 시는 앞에 이 가아시보다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보기에 나왔던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쬐끔한 것이, 아까 이 나에서는 자연물 뭐가 나온댔더라? 제목처럼 민들레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지? 쬐끔한 것이, 자, 작지만 강인하다 있거든. 노랗게. 자, 반복은 무조건 강조고 운율입니다.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 자,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말 그대로 작지만 노랗게 여기 전력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강인하지. 그래서 작지만 강인한 이 민들레의 모습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네. 노랗게 이런 거 뭐 색채 이미지 썼죠. 우리 지난번에 그 초토의 시 할 때도 막 잿더미 안에서 노랗게 피어나는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 있었지. 여기서도 이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이런 건 음성 상징어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이 민들레꽃을 막 뭔가 넘어가지 않고 이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지. 이것도 보기 나왔던 말입니다. 그지?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강인하구만. 바위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막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지?
이 환경 자체는 조금 험난해요. 잡초 속이거나 바위 새거나 아무튼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민들레 씨앗이 퐁 퍼져서 여기저기에 막 닿을 건데 어디에 닿든 그 닿은 곳이 나의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지? 수용하는 태도. 털을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뭔가 이 강인한 힘이 느껴지나 길어 올리고 힘껏 밀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 한 대세. 지금 막 자라나는 거지.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일? 요 열심히 하는 거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는 꽃. 아까 맨 앞에서 이 노랗게가 이 민들레꽃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했었잖아. 아주 노랗게 피어서는 질 수밖에 근데 약간 반전이야. 이렇게 열심히 피어났는데 결국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꽃이래.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이미 나왔었잖아.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그랬어. 쬐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잴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 작은 거면 자로 재면 되는데 그 크기를 잴 수가 없대요. 자, 이건 무슨 법이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숨어있는 거 역설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뭐야? 이 크기라는 거는 외형적인 밖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고 이 내면의 크기가 너무 크다 뭐 이런 거지. 내면의 힘, 내면의 강인한 생명력. 이 크기를 참 잴 수가 없다. 아, 민들레. 지금 민들레 너무 좋아해. 자, 영탄적 표현 썼지.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자, 이런 제약이 있지만 언젠가 소멸될 운명이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우리 거기에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허무에 매몰되면 안 된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뎃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그 뎃새뿐이지만 열심히 그게 영원인 것처럼 마치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야. 보라. 자, 보라 이러면은 봐야 돼. 자, 시에서 보라 이러면 명령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곧 주제로 이어집니다. 명령형은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주제 구문이라고 생각해도 돼. 봐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없어질 걸 알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피어난다. 저 생명력 좀 봐. 최선을 다하는 저 모습 좀 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순서대로 풀어볼까?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규법을 사용하여, 자, 지규가 나왔죠? 지규 한번 다시 찾아볼까? 앞에 가서. 자, 가에는 지규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치. 기계처럼, 이거 지규법이잖아. 또, 불길처럼,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지규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지규들이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뭐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죠. 뭐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는 맞으니까 뭐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랑 나랑 둘 다 표시해 볼게. 나에서는 지규법이 나왔나? 뭐 이런 거. 뭐 짐진 영원인 양하고 뭐뭐인 척하고 뭐뭐인 듯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동적인 분위기로 보긴 힘들겠다. 그지? 자, 2번 동일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자, 가에서는 명사 종결이 없습니다. 그지? 동일한 명사로 종결하는 거 없고 나에서는 있었어. 여기 무슨 꽃 이렇게 끝난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반복은 무조건 일단 운율 형성이니까 이거는 가능. 자, 3번 감탄사로 영탄조. 아까 그 민들레꽃 이랬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민들레 예찬하는 걸로도 볼 수 있고 가에서는 이런 게 없고. 자, 4번에 의문형 진수를 통해서 의문형 진수 나왔지. 자, 가에서 의문형 하얀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피고 있는 것일까? 의문형이란 말이지. 그런데 자, 여기에서 반성인가? 반성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 피고 있는 걸까? 약간 좀 회의적이라 해야 되나? 의심을 품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유, 기다리면 좋겠는데, 피으면 좋겠는데 하는 자기 그 내면의 기대, 소망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의문형 진술은 있지만 반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 자, 나에서도 의문형이 있죠.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반성적 태도가 아니지. 이거 좋은 꿈 아니냐 하는 거는 꿈 좋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반성이 아니고, 그지?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5번의 색채 이미지 나왔지. 가에서는 무슨 색? 흰색 색채 이미지 나와서 대상 나비가 지닌 순수함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또는 연약함. 나에서는 노란색 나왔지. 노란색이 나와서 이 민들레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강인함 이런 것이 나왔다. 둘 다 맞다. 그러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적절한 것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뭐였냐? 허망한 광장. 니은이 씨 뿌려진 그 자리였거든. 그럼 정답은 그렇지, 5번. 허망한 광장.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 이 나비를 힘들게 하는 현대 문명의 공간. 자, 니은에서는 씨 뿌려진 그 자리가 어디든지 얘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요. 그러면 수용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 볼 수 있겠죠. 자, 3번에 아까 보기는 다 읽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은 아름다운 영토를 향한 나비의 비행을 지속시킬 거라.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은 진짜 엄청 지쳐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 나비의 비행을 지속시키는 것이야? 이거 연결이 안 돼.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 자,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나비의 모습이었거든. 근데 이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 아름다운 영토는 꿈꾸는 이상향이었고, 그지? 이거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뒤에 설명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힘 자체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은 이 나비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나머지는 2, 3, 4, 5번은 우리 앞에서 그 작품 보면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